올해 12월 베트남 법인은 설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단체 급식과 식자재 유통 사업 모두 눈부신 성장을 이뤘는데요.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를 향한 베트남 법인의 성장 스토리를 만나봅니다. 지난 8일 베트남 북부의 박린성, 베트남 법인의 신물류센터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고객사, 관공서의 VIP를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해 베트남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새로운 물류센터를 통해 미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웰스토리는 현지 우수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 식음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그 중심에 이 물류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2017년 베트남 최초로 콜드체인을 도입하며 베트남 식자재 물류에 혁신을 일으켰는데요. 신물류센터 준공을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저희 법인이 설립된 거는 14년 12월인데요. 그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21년경에 임차센터만 가지고는 더 이상 이게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미래 성장을 위해서 베트남 내에서의 이제 MS 1위도 달성하고 했으니 압도적 성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하에서 이제 저희가 신센터 구축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식품연구소, 조리 아카데미, CK라든지 모빌리티 센터, 이 물류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거를 다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복합 물류 센터 기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캐터링 업체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자가 콜드체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경쟁사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트남 최고의 물류센터를 위해 2년 9개월간 열정을 다했는데요. 지난 4월 28일 신물류센터의 첫 출고가 시작됐습니다.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2달간 여기 먼저 파견을 나와서 물류 운영 프로세스, 재고 운영 프로세스, 재고 이관 이런 과정들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첫 저희 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한 날 그때 기분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돌아가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직원 한 명 한 명이 되게 곤두서 있을 텐데 누구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던 게 너무나도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비약적 성장의 발판, 신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건 10년 전 미지의 땅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2015년 3월 1호 사업장을 오픈한 지 3년 만에 베트남 단체 급식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는데요. 우리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더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대응을 했었던 능력에서 현재 있는 급식 업체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림막을 설치를 해주고 배식 시간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식사를 하게끔 해드리고 하는 것들은 여기는 아직 그런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이해도가 떨어졌었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직원들을 가둬놓고 우유하고 빵만 삼시세끼를 그렇게 제공을 했었고요. 웰스토리만 거의 유일하게 식자재를 물류를 성공을 시키고 음식을 조리해서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을 해서 그때 저희를 선택해 주신 고객사들도 많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재계약을 이어오는 고객사들도 있으시고 코로나가 끝나면서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됐는데 다행미를 먹고 몇백 명이 식중독이 터지는 그런 뉴스가 이제 막 나오면서 웰스토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식중독 사고가 없었었고 그걸 이미 고객들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를 이제는 인바운드로 찾아주시는 고객들도 훨씬 더 늘어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산업체에서 이제는 오피스로 변화를 저희가 직접 일궈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지난해까지 누적 매출 8,60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도 함께 이뤘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이제 MS 1위가 된 지는 5년이 넘었고요. 계열 사업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계열사 사업장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89개 사업장이 전부 다 외부 고객사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IT를 하고 있는 베트남 전통 기업들, FPT라든지 홍콩 자본으로 되어 있는 리젠트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의 베트남 산업 기지에 식당을 저희 웰스토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권에
투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식사하는 문화, 그들의 식자재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 같은 그냥 일반 직장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세그까지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사 유형에 따라 맞춤형 급식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노이의 국제학교를 시작으로 베트남 최대 쇼핑센터 롯데 서우몰, 롯데 레지던스 브런치 카페를 오픈하며 산업체, 오피스를 넘어 하이엔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수많은 각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주재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 이제 서비스드 레지던스라고 해서 조식이 이제 뷔페 형태로 나오는 곳인데 너무 단조롭고 불편하고 영양학적인 관점이 전혀 없다라는 불만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희처럼 다양한 급식 베이스의 기반과 다양한 한식 메뉴 풀을 주재원 남성분들, 가족분들, 자녀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롯데 쪽에서 강하게 저희한테 러브콜을 하셨었고 자기네들 삼성을 보고 이거를 바꾸려고 시작한 거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장이 롯데 레지던스 그리고 롯데 서울몰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롯데 레지던스 웰스토리는 작년 8월에 오픈을 했고요. 호텔에서 한식을 베트남에서 제대로 된 한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라카트 형식의 한식을 제대로 제공하는 곳은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 Điểm hài lòng nhất của khách hàng đó là cái không gian rất là sạch sẽ này, rất là thoáng và đồ ăn rất là ngon và nhân viên rất là thân thiện ạ. Mình sẽ vận hành nhà hàng thì sẽ vận hành bữa sáng, bữa trưa và thời gian tới thì mình sẽ vận hành vào bữa tối. 깔끔하고 정갈한 한식을 어떻게 하면 구현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런치 한상 세트는 기본적으로 국과 반찬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주찬, 부찬, 절임류, 한상 가득 나온다라는 뜻의 한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그릇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조식 뷔페와 차별화된 식음 서비스로 웰스토리 경쟁력을 입증하며 하이엔드 시장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레지던스와 롯데 호또이 쪽에 서울몰 쪽에 이 식당을 운영함으로써의 저희가 이제 이런 하이엔드 시장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고객들한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러 군데 카리다스 레지던스나 아니면은 노보텔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이거 우리도 좀 한번 컨설팅 해줄 수 있겠냐라는 이제 의뢰가 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하이엔드 시장을 좀 잘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의 성장 속도나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제1위에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웰스토리가 참 좋은 위치에 좋은 시기에 자리매김을 했고 이건 정말 직원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한 뭐 돈벌이나 사업이 아니고 이제 이 나라의 식음 자체를 저희가 선진화시켜주고 있다라고 직원 개개인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이 일을 베트남에 조금 더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사명감에 직원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1위 급식 기업이라는 식자재 구매 파워를 장착하고 2022년 식자재 유통에 진출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브로드라이너입니다. 저희가 이제 브로드라이너라고 해서 직영산업체의 단체급식 FD 한국이랑 똑같이 하는 곳이 4번째 사업장을 수주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큰 사업장 하나는 JNTC라고 해서 휴대폰 그 글라스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베트남에 보면 그 오토바이로 배송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두부 같은 경우가 이제 페인트통 같은 데서 담아서 오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다 설명해서 페인트통이 아니라 팩두부로 납품해야 되는 게 맞고 육류는 상온차에 그냥 따뜻한 채로 오는 게 아니고 콜드체인에 맞춰서 냉동 육류가 와야 되는 걸 이제 고객사를 설득했고 이 직원들을 저희 물류센터에 직접 초대하고 조리하는 방법까지 서브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확대해서 전 품목 다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식자재 안전과 위생에 대한 니즈를 확인한 후 보다 넓은 시장으로 시야를 넓혔습니다. 22년 후반기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내수시장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고추장, 된장 같은 한국산 조미료 등을 일부 가지고 와서 베트남 내에 일부를 유통을 시킨다거나 추가로 우리 FS가 가장 많이 쓰는 육류가 돈육입니다. 돈육하고 게육 같은 거를 해외에서 일부 수입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쓰기도 하고 남는 부분을 다시 베트남 내수시장에다가 유통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19년 그때쯤에 베트남에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되게 심하게 돌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입육 시장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베트남의 수입육 시장이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원화로. 분육, 개육을 가지고 시작했고 이제는 외식향 우육으로 확대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실적, MS1이라는 그 매입 경쟁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좀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베트남의 우수한 식자재를 우리나라와 제3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남도 호치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서서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쭈꾸미라든지 문어, 낙지 이런 부분들을 그때 당시는 원물 형태로만 이제 한국으로 수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가공품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죠. 양념 낙지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바로 멸치볶음이거든요. 베트남산 멸치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이 멸치를 한국 스타일로 양념을 해서 볶아서 한국으로 수출하게 되면 이것 또한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3년이 기반을 다졌다고 하면 앞으로의 3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하는 3년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다른 모습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의 해외 사업 매출은 전체의 12%를 차지하며 2033년까지 3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인데요. 베트남 법인이 해외 사업의 선봉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의 시작점, 베트남 법인을 응원합니다.